안녕하세요, 윤도입니다. 오늘은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 설명 충이 돼볼게요. 그래도 나가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보시고 밑에 댓글 한마디씩. 지금 보시는 분들도 가장 많이 이용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물건, 컴퓨터가 발전하기 훨씬 전부터 발전하기 시작한 키보드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우리가 아무리 터치스크린이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키보드의 감성과 정확함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키보드란 컴퓨터 구매하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나 보조 옵션 같은 인식이 있었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취향에 따라서 수만원 또는 수십만원대까지 제품을 구매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흔히 우리가 사용하는 키보드를 이제 풀 배열, 풀 사이즈 키보드, 일반 키보드라고 부릅니다. 104에서 106개 정도의 글쎄를 갖춘 키보드고, 텐키리스는 말 그대로 우측 방향키 옆에 숫자 패드가 없는 키보드를 의미합니다. 87키 정도로 이루어져 있고,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마우스 범위를 크게 이용하면서 키보드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지며 텐키리스 키보드들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계속 작아지다 못해 미니 배열 키보드까지 있습니다. 더욱 심플한 키보드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나온 배열로 방향키 부분도 축소시킨 64에서 66키 정도 키보드를 말합니다. 키보드 구동 방식으로는 대표적으로 멤브레인, 기계식, 무접점 정도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일반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종류의 키보드들이에요. 이외에 다른 종류도 여러 가지 있지만 주로 제가 앞으로 리뷰할 내용의 키보드는 이 세 가지라서 이것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제 맘이니까요. 멤브레인 키보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저렴한 키보드들의 대부분의 방식이고, 키캡 밑에 장판처럼 올록볼록한 실리콘 돔이 깔려 있습니다. 그걸 러버돔이라고 하고, 그게 끝까지 눌리면 전기 신호가 반응을 해 키가 입력됩니다. 그냥 실리콘 고무가 눌리는 거라 소음도 적고 쫙쫙 그냥 찍어내면 돼서 대량 생산이 용이하겠죠. 그래서 가격도 엄청나게 저렴해요. 가볍기도 하고요. 근데 이 러버돔의 실리콘 재질 덕분에 장시간 타이핑 시에 피로감이 좀 많이 몰려옵니다. 키압도 모두 균등하다고 볼 수 없고요. 그리고 하나의 판이 여러 버튼의 신호를 공유합니다. 이러면 동심력에 제약이 따르겠죠. 거기에 키 하나가 고장나면 그냥 새로 사야 돼요. 가격은 저렴하니까 부담은 크게 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거기에 또한 실리콘의 단점이 장시간 방치 시에 추워지거나 온도 변화에 따라서 느낌이 많이 변형된다는 점도 있습니다. 다음은 기계식 키보드입니다. 멤브레인 방식과는 달리 키마다 독립적인 스위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체리사 스위치가 특허권을 가지고 독점을 했지만 2010년대 초에 들어서 특허권이 만료되며 각 중소기업에서 여러 스위치를 개발하고 가격이 비쌌던 기계식 키보드들이 보급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급화된 키보드들로 인해 기계식 키보드가 더 많이 알려지게 되고 그 감성에 점점 더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고가의 체리 스위치를 장착한 키보드들도 더 유행을 하게 됩니다. 기계식 키보드의 스위치 종류로는 대표적인 체리 스위치, 카이 스위치, 오테뮤 스위치 등등 여러 가지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 안에 또 대표적인 축으로 청축, 적축, 갈축 등이 가장 크게 유행을 하고 있고요. 이 키의 색을 구분짓는 요소는 키 앞, 키 키 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청축은 기계식 하면 떠오르는 축으로 특유의 짤깍거리는 클릭음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이 혼자 컴퓨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아예 시끄러운 PC방 같은 극단적인 곳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키보드들 중에 가장 시끄러운 소리를 내요. 근데 그 클릭감이 너무 좋아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죠. 자, 적축은 청축과 반대로 클릭음이 존재하지 않는 리니어 방식의 축입니다. 키가 들어갈 때 나는 사각거리는 키음과 키보드 상판에 닿을 때 나는 소리로 쓱딱 쓱딱 이런 소리가 나는 게 특징입니다. 청축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좀 심심한 키감에 싫어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갈축입니다. 청축과 적축의 중간 정도 느낌으로 넌클릭 방식의 축입니다. 적축처럼 소리가 나지도 않고 청축만큼은 아니지만 살짝 걸리는 느낌이 존재합니다. 청축은 시끄럽고 적축은 좀 심심하다 한 분들이 많이 선택합니다. 이게 동일한 축을 이용하더라도 제조사, 제조된 연도, 클릭음의 균일한 정도, 키캡, 하우징이라고 하는 이제 하우징은 판을 뜻합니다. 그 키캡이 박혀있는 그 키보드 몸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소리와 느낌이 천차만별로 바뀝니다. 그게 또 기계식 키보드를 찾는 매력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장점으로는 깔끔한 품질과 키감, 대부분의 기계식 키보드가 무한 동시 입력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멤브레인보다 뛰어난 내구성, 마지막으로 스위치 고장 시 그 스위치만 교체하면 된다는 점 등을 볼 수 있겠네요. 단점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요즘 나오는 기계식 키보드가 워낙 잘 나와서 단점이라고 할 것들을 상쇄시키는 키보드들이 너무 많아요. 그나마 찾으면 멤브레인보다 약간 비싼 가격 정도로 예를 들 수 있는데, 그마저도 요즘 보면은 뭐 한 치킨 한 마리 값 정도 하는 기계식 키보드들이 많이 나와서 이게 뭐 솔직히 엄청 비싸다고 하기도 조금 애매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무접점 키보드입니다. 얼핏 보면 멤브레인 키보드와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노, 급이 다릅니다. 러버돔 밑에 작은 스프링들을 하나씩 다 넣어서 그 스프링들이 눌리는 압력을 측정해 이제 키가 끝까지 눌리지 않아도 입력이 되는 방식입니다. 정전 용량 방식이라고 흔히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러버돔도 보급형 멤브레인의 러버돔들보다는 훨씬 고급스러운 러버돔을 이용합니다. 소리는 무접점 특유의 약간 보글거리는, 도각도각거리는 느낌이 특징입니다. 장점으로는 어떤 키보드도 따라올 수 없는 키감과 키음, 그리고 키압 조절도 균등이냐 차등이냐 본인 스타일대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단점은 정말 독보적인 가격. 이름 있는 키보드들은 그냥 30-40만원대를 훌쩍 넘어가고요. 요즘 저가로 나왔다고 하는 게 10만원대입니다. 이용해 본 적 없으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번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키보드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큐센의 SEM-DT45 멤브레인 키보드고요. 에코해커 K660 기계식 키보드입니다. 카이 스위치의 청축을 쓰고 있어요. 샤오미의 MK01 기계식 키보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숫자판이 없죠. 이거를 텐키리스 키보드라고 합니다. 축은 적축을 쓰고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고요. 이것도 타건음이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는 타건음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큐센 SEM-DT45 멤브레인 키보드 소리입니다. 다음으로 에코해커 K660 기계식 키보드입니다. 청축 소리예요. 마지막으로 샤오미 MK01 텐키리스 기계식 키보드입니다. 적축이에요. 자, 추가로 이건 기계식 키보드 스위치 테스터입니다. 보시면 이거는 카이 스위치, 이거는 체리 스위치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스위치고요.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체리 스위치입니다. 청축, 갈축, 적축, 녹축, 클리어축, 흑축, 백축, 회축, 진회축 이렇게 있습니다. 카이 스위치는 청축, 갈축, 적축, 네이비축, 오렌지축, 흑축, 백축, 제이드축, 옐로우축. 요게 같은 스위치여도 체리 스위치의 청축과 이 카이 스위치의 청축이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보통 보시면은 체리 축은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 들고요. 카이 스위치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뻑뻑함? 좀 둔탁한 소리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리 들리시나요? 전체적으로 카이 스위치들이 조금 더 무거운 느낌이에요.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체리 축의 감이 훨씬 좋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비싼 건가요? 자, 이렇게 다양한 축들이 존재하고요. 이거보다 더 많은 축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절대 비싸다고 엄청 좋은 키보드도 아니고 싸다고 안 좋은 키보드도 절대 아닙니다. 본인 취향 따라 게임을 하시거나 작업을 하실 때 맞는 키보드를 이용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는 제가 이용하는 또 제가 구매하고 싶었던 키보드들을 구매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뒤에 키보드가 한 이만큼 쌓여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 잘 보셨으면은 밑에 댓글 남겨주시고 옆에 구독 눌러주시고 위에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별일 없으면 또 뵙겠습니다. 빠이! 끝!